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첩들과 내통했던 국무총리 김부겸의 충격적 팩트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단 사건으로 떠들썩하지요. 충청북도의 간첩단, 그 간첩들이 이 북한 김정은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썼으며 대한민국의 기밀들을 얼마나 많이 북한으로 보내줬습니까? 북한의 통일전선부 225국에 포섭된 이 간첩들, 그 간첩들 중에는 한국의 목사들도 있어서 충격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문재인 정권은 뿌리부터 간첩단 정부다. 자,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이 밝혀낸 간첩단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또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걸까요? 절대 아니지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수사를 했던 그 간첩단 사건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나와서 간첩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되새겨야 하는 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뿌리부터 간첩단 정권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하지요. 자, 간첩들과 내통했던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런 합리적인 위구심, 과연 김부겸에는 어떤 간첩들과 어울렸는지에 대해서 일간 베스트 유저가 그 합리적 위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북한 간첩과 내통을 했던 김부겸의 실체가 그전부터 드러났지요. 일간 베스트 유저는 김부겸 왜 나대는지 알겠다. 1992년 11월 20일 중앙일보에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92년도에 간첩한테 돈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김부겸. 그리고 간첩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다 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는 북괴 간첩과 거래를 했던 자다라고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지요. 왜? 뿌리부터 이 북괴 기밀성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사파들을 청와대와 또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공공기관에 얼마나 많은 주사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일간 베스트 유저가 밝힌 이번 소식,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1992년도에 밝힌 소식의 핵심은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는 이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씨, 당시에 34살 김부겸 씨를 구속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부겸 씨는 진보정치연합 대변인으로 일하던 1989년 2월 지역 주민이라 속이고 접근해온 북한 공작원 이선실이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돈이 생길 때까지 빌려주겠다며 준 500만 원을 받은 지 1990년 6월 이선실 간첩이 나는 평생을 김일성 주석과 통일사업을 함께해온 사람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부인을 통해 500만 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이중 1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쓴 혐의다. 그리고 그는 이선실 간첩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에 500만 원, 90년도에 그러니까 89년도에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과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간첩들과 내통했던 소식은 그 전에 올해 4월 달에 박선영 전 위원이 소상하게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펜앤마이크는 올해 4월 17일 박선영 국무총리 후보 김부겸은 북한 간첩 이선실한테 돈 받고 구속된 인물. 그는 뼛속까지 친북 인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간첩들과 내통한 자이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한 후 언론들이 김부겸 전 장관을 비주류라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 정말 웃긴다고 개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교수는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언뜻 보면 한나라당 위원도 했고 대구 출신의 민주당 위원이어서 외견상 비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부겸 조금만 들춰보면 김부겸 그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딱 맞는 찰떡인 사람이며 박선영 교수는 김부겸은 북한 간첩 이선실한 데서 돈을 받고 밥도 얻어먹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며 김부겸이 북한 간첩 이선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했나라며 이런 사람이 비주류라고 그 유명한 재정구위원하고는 한겨레 민주당도 창당했다. 당명이 어째 좀 거시기하지 않나. 민청학년 연루자들하고도 김부겸은 평생 특별하게 지냈다. 노무현 밑에서 부대변인도 했고 그는 뼛속까지 친북 인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5월달에도 펜앤마이크는 이 김부겸과 관련된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죠. 그러니까 김부겸한테 돈을 줬던 북한 간첩 이선실, 과연 그 내용 커넥션은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펜앤마이크는 민주당 박지원, 김부겸, 이선실로부터 500만원 차용 밝혀. 그러니까 이미 박지원이도 당시에 북한 간첩 이선실에게 돈을 받은 자다란 이야기죠. 문제의 그 김부겸 관련 공안 사건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명명된다. 민주당은 1992년 11월 부대변인이었던 김부겸이 1988년 난파간첩 이선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 이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난파간첩 이선실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빨려 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1992년 9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조직된 제야, 지하 조직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이에 가담해 조직을 주도한 김낙중 씨는 수차례 자진 월경을 해 미화 210만 달러, 약 하나 16억 원을 지원받아 민중당 창당을 도모했는데 14대 총선에서 18명에게 7,9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장명 북악산이었던 북한 간첩 이선실에 위한 압력상이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김부겸 후보자가 엮인 셈인데 1993년 서울 형사지법은 김부겸 그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 간첩 이선실은 어떻게 국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일까? 국내 암약 10년, 북한 간첩 이선실, 국내 일간지 기고하며 선거자금 줄대기 공작. 북한 간첩 이선실의 대남 공작 행위는 1995년 10월 체포된 또 다른 북한 공작원 김동식의 증언을 통해 낱낱이 확인된다. 그는 북이선실과 대동 월북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북한 간첩 이선실은 10년간 철저하게 적구화했다. 즉 남한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북한 간첩 이선실의 행적은 전주 출신 제일교포 신순녀 북성우 호족 취득, 이 선화라는 가명으로 한겨레 신문 기고, 1990년 민중당 창당 발기인에 이 선화로 참여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여기서 북한 이선실은 민중당 등 원외 정당을 창당해 국내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앞서 김부겸에게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부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김부겸 같은 자들, 박지원 같은 자들은 북한 간첩에게 매수가 됐다는 거죠. 북한 간첩 이선실은 김부겸을 돈으로 매수하고 간첩 훈련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공안당국에 잡히지 않았던 것은 북한 간첩 이선실과 또 다른 남조선 노동당의 특별한 보호 때문이라고 대공수사 관계자는 말했다. 다시 말해 다른 간첩들이 김부겸을 커버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부겸이 간첩 이선실과 간첩들과 결탁했다는 소식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간첩들과 내통했던 국무총리 김부겸의 충격적인 팩트,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뿌리부터 간첩 정권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에서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